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CJ CAT 직무적성 검사 문제 유형 같이 볼 건데요. 저와 같이 볼 문제는요. 이제 수리 문제 유형하고 그 다음에 도형과 관련된 문제 유형 정도까지를 볼 겁니다. 그 중에서 이제 CAT 문제 유형의 특성을 먼저 말씀드려 본다면 다른 기업과는 조금 다르게 영역별로 구분이 되어 있지 않고요. 문제가 좀 혼합형으로 출제가 되는 게 좀 특징이죠. 뭐 1번에 언어, 2번에 수리, 3번에 추리, 뭐 4번에 도형 이런 식으로 문제가 막 섞여 있습니다. 뭐 다른 뭐 현대 또는 삼성 이런 SK 같은 경우는 뭐 언어 따로 10문제, 뭐 20문제, 그리고 뭐 수리 20문제 이런 식으로 따로따로 보는데 CJ는 좀 혼합형 되어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순간순간 뭐 수리 풀다가 갑자기 추리도 풀어야 되고요. 또 언어도 풀어야 돼요. 그런데 CAT 문제처럼 혼합형 출제가 되는 시험의 특성은요.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 않다는 거예요. 공기업의 한전도 좀 비슷한 문제 유형 갖고 있는데요. 혼합형은 빠른 사고의 전환 능력, 빠른 문제 해결 능력 정도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단 또 나만 쉬운 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빨리빨리 사고를 전환시키는 그런 연습도 해보실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와 오늘 1번 자료와 관련된 자료 해석 관련된 문제 유형으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 같이 볼게요. 다음은 경제의식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에 대한 표이다. 이에 대한 설명 중에서 옳은 것은 무엇인가? 자, 역시 옳은 것인지 옳지 않은 것인지도 미리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자료의 주제, 자료 주제 파악하시는 거예요. 가끔 가다가 자료가 이제 하나만 나오지 않고 자료가 2개 이상 나올 때도 있잖아요. 그럼 그 자료가 첫 번째는 뭐를 의미하고 있고 두 번째는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자료의 제목, 주제 파악하시고 단위가 무엇인지도 한번 확인하시고요. 그런 것도 좀 중요합니다. 그 주변 것들 미리 파악하는데 몇 초 안 걸려요. 그런데 그 몇 초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할 수가 있거든요. 자, 주제 파악과 단위 확인했고요. 그 다음 가로축과 세로축 봅니다. 구분과 전제, 성별, 학교별 나와 있고요. 그 다음 설문 내용이 무엇인지 한 번 더 구분되어 있습니다. 자, 이 정도 보고. 물론 여기서 숫자까지 다 보고 가자는 거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린 그 범위까지만 보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거 다 보는 건 별로 의미가 없죠. 그렇죠? 자, 그러면 보기 확인하겠습니다. 1번 볼게요. 용돈을 받는 남학생의 비율이 용돈을 받는 여학생의 비율보다 높다라고 했습니다. 자, 용돈 받는 남녀 성비는 여기 있었어요. 지금 보시면 남자, 여자 비교했을 때 여자 쪽이 조금 더 높은 거 확인 쉽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자료에 대한 이해만 요구하는 문제 보기죠. 그래서 1번은 어때요? 반대로 나와 있죠. 잘못됐습니다. 자, 2번 볼까요? 월간 용돈 5만원 미만으로 받는 비율은 중학생이 고등학생보다 높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것도 앞으로 가서요. 자, 5만원 미만에서 중학생과 고등학생 여기 비교하는 건데요. 중학생 쪽이 고등학생보다 높은 거 어때요? 쉽게 가능하죠. 그죠? 확인 가능합니다. 그래서 2번이 바로 정답 나오겠네요. 그래서 정답 2번 체크합니다. 자, 물론 우리가 지금 시험이었다면요. 2번 체크하고 바로 그 다음 문제 넘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정답이 너무 빨리 나와서 이게 좀 이상해서 아래 있는 보기까지 지금 마저 막 보고 있다고 하는 것은 나를 못 믿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의 시험 준비를 나를 충분히 믿을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대비하시고 들어가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답이 나왔을 때는 굳이 시간 더 끌지 않고 바로 뒤로 넘어가셔야 되는 겁니다. 정답 2번 체크하고요. 우리는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거니까 아래 보기 마저 보겠습니다. 3번 전체 인원을 100명이라고 한다면 월간 용돈을 5만원 이상 받는 고등학생은 60명이다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지금 월간 용돈을 5만원 이상 받는 고등학생 비율이 몇 퍼센트? 40%예요. 40%. 그쵸? 그러면 100명 중에서 40%니까 100 곱하기 0.4에서 40명 나오는 게 당연해야 돼요. 지금 어때요? 틀렸죠? 틀렸습니다. 4번 금전 출납부는 전체에서 볼 때 기록하는 비율이 안 하는 쪽보다 높다라고 했습니다. 자, 금전 출납부에 대해서는요. 여기 있는데요. 기록한다, 안 한다, 안 한다가 훨씬 더 높습니다. 그쵸? 그래서 4번도 잘못된 거 확인되고요. 5번 용돈을 5만원 이상 받으면서 금전 출납부를 기록하는 학생의 비율은 중학생이 고등학생보다 더 높다라고 했는데, 여기 보시면 용돈을 5만원 이상 받는다라는 거 따로 있고, 그리고 금전 출납부를 기록한다 안 한다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걸 두 가지를 합쳤을 때 그 비율은 뭐가 더 높은지라든지 이 자료만 갖고는 알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각각 따로따로 비율로만 나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합쳤을 때의 비율은 이것만 갖고는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5번은 틀렸다라고 하기보다는 자료를 통해서 알 수 없다. 이렇게 되겠죠. 정답은 2번이었고 나머지 보기도 좀 같이 봤습니다. 자, 1번 문제 봤고 그 다음 2번 문제 같이 보겠습니다. 2번 문제 보시면 응용계산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자, 집에서 회사까지 거리는 3km, 회사에서 학교까지 거리는 6km이다. 집에서 회사까지 갈 때 걸리는 시간이 회사에서 학교까지 갈 때 걸리는 시간의 2배라면 속력은 몇 배 차이가 나는가라고 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속력과 관련된 문제가 나왔을 때는 단위가 통일되어 있는가부터 보는 게 기본이에요. 그쵸? 여기 지금 보니까 킬로미터 같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뭐 시간에 대해서도 뭐 동일하게 우리가 지금 조건 넣어볼 수 있기 때문에 뭐 단위에 대해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겠네요. 자, 그리고 나서는 좀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집에서 회사까지 갈 때 걸리는 시간이 회사에서 학교까지 갈 때 걸리는 시간의 2배라고 했습니다. 그럼 회사에서 학교까지 갈 때 걸린 시간은 우리가 문자 x 두겠습니다. 그러면 이거의 2배라고 했으니까 집에서 회사까지 갈 때 걸린 시간은 우리가 2x로 둘 수가 있겠죠. 2배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x면 여긴 2x예요. 자, 거리도 나와 있었어요. 집에서 회사까지의 거리는 3km였고요. 그 다음에 회사에서 학교까지의 거리는 6km였습니다. 그때 시간에 대한 것을 지금, 속력에 대한 것을 지금 묻고 있잖아요. 속력은 뭐분의 뭐예요? 머릿속에 이미 뭐가 있어야 될까? 이 공식이 있어야죠. 그래도 머릿속엔 이 공식. 시라는 공식이 있어야 돼요.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 시간 속력분의 거리. 이 위치 자체가 공식이라고 하는 것. 지금 속력에 대한 거 물었으니까 속력, 즉 시간분의 거리라는 공식으로 지금 갖고 가야 되겠죠. 시간분의 거리. 자, 위에서는 그러면 x분의 6, 이게 속력이네요. 시간 x, 그리고 거리 6km, x분의 6. 자, 두 번째 거에서는 시간 2x, 그 다음에 거리 3km, 2x분의 3, 이렇게 됩니다. 자, 속력은 몇 배 차이가 나는가라고 했잖아. 그럼 두 가지를 또 나눠봐야지만 배율 차이가 보일 겁니다. 배율 차이가 보일 거예요. 자, 그러면 x분의 6 나누기 2x분의 3 이렇게 들어갔을 때 나누기 곱하기를 바꿀 수 있잖아요. x분의 6 곱하기 3분의 2x 정리가 되면서요. 약분되고 또 약분돼서 몇 배인가요? 4배 차이가 나네요. 정답 몇 번이에요? 3번에 있습니다. 3번. 그렇죠? 자, 중요한 것은 제일 처음에 뭘 문자로 둘지 그게 중요한 거예요. 회사에서 학교까지 갈 때 걸리는 시간의 2배라고 했으니까 여기를 x 두셔야지만 분수가 나오지 않고 2x 이렇게 둘 수가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 구하라고 한 게 속력이었기 때문에 속력 두 개 정리한 겁니다. 시간분의 거리, 시간분의 거리. 그 다음엔 두 개를 나눴을 때 값이 지금 결과 배율이 나올 거기 때문에 뭐가 더 큰지 판단해 보셔야 돼요. 분모는 작아야 크고 분자는 커야 큰 거잖아요. 그래서 분모가 작고 분자가 큰 x분의 6이 얘보다 크겠다. 분모끼리 비교해 보시고 분자끼리 비교 한번 해보는 거죠. 그래서 큰 것, 나누기 작은 것 해서 몇 배인지로 그거에 구해 본 겁니다. 정답은 3번. 3번 나왔어요. 자, 2번 문제 같이 봤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자, 경우의 수 관련된 문제인데요. 이 문제는 좀 간단하게 여러분 공식만 가지고 바로 접근해 보시면 답이 아주 빠르게 나올 수 있는 문제거든요. 자, 내용 볼게요. 8개 축구팀이 토너먼트 방식으로 이긴 팀끼리 경기를 하여 우승팀을 결정하려고 합니다. 총 몇 경기를 해야 하는가라고 했어요. 다 토너먼트라고 나왔을 때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가 있냐면 그냥 출전팀보다 하나 작은 게 경기 수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자, 하나, 둘, 셋, 넷, 5팀이 나왔습니다. 자, 토너먼트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경기, 이렇게 경기, 부전승한 팀도 있고, 그죠? 이렇게 경기,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잖아요. 아니면 이렇게 경기하고 이렇게 경기 먼저 하고 얘가 끝까지 이렇게 올라가거나 라고 하는 거예요. 어쨌든 몇 경기 치르게 되죠? 하나, 둘, 셋, 넷. 쭉 가도 하나, 둘, 셋, 넷이에요. 5팀 출전했을 때 경기 4경기로 마무리가 된다는 거예요. 뭐 더 팀 늘려도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간 출전팀보다 하나 적은 게 경기수라고 해서 우리가 지금 경우의 수에서는 공식으로 어떻게 정리가 되냐면요.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됩니다. 토너먼트는 n-1경기 이렇게 정리를 해요. n이 뭐예요? 출전팀이 몇 개 팀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가는 거라서 지금 8개 축구팀이라고 했으니까 경기는 7경기로 끝날 거라는 거예요. 자, 반면에 이거하고 비교가 돼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비교될 것이 리그전을 치를 때죠. 리그전인데 리그전은 뭔가요? 예를 들어서 세 팀이 나왔어요. A, B, C팀 나왔어요. 그러면 이 리그전은 각각 경기를 다 하는 거죠. A가 B하고도 하고 C하고도 하고 B도 C하고도 하고 이런 식으로 다 하는 거예요. 리그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공식으로 따져보시면 이런 식으로 갑니다. N 곱하기 N-1 나누기 2 이런 식으로 갑니다. 그래서 몇 개 팀 중에서 2개 팀 뽑아서 경기하는 형태, 그 대표 뽑기 뭐 이런 조합과 똑같은 개념인데 어쨌든간 토너먼트에 대한 공식과 리그전에 대한 공식을 따로 좀 정리해 두시면 좀 비교가 잘 되실 거예요. 만약에 8개 축구팀 나왔다라고 볼게요. 8개 축구팀을 리그전 치렀다고 하시면 8 곱하기 하나 작은 7 나누기 2에서 몇 경기요? 28경기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꼭 공식 확인하시고 3번 문제는 아주 쉽게 정답 3번으로 그죠? 확인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째, 5번째 문제는 우리가 그 수열과 관련된 문제를 볼 건데, 수열 문제 중에서 우리가 그 CJ 문제에서 좀 자주 볼 수 있는 문제 중에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요. 지금 4번에 나와 있는데요.
한번 살펴보세요. 여러분들이 보자마자 좀 판단 되실 수도 있는데 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오래 걸리실 수도 있죠. 그죠? 수열 문제는요. 유형으로 분리시키다 보면 뭐 등차, 등비, 개차, 피보나치, 군수열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이론으로만 정리했을 때 모든 게 거기서만 나온다고 하면 정말 이론만 갖고 시험장 들어가시면 돼요. 그런데 문제 출제되는 게 이것저것 유형이 너무 다양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수열 문제는 정말 많은 문제를 풀어보는 것만이 공부 방법으로 가장 적합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당장 우리가 각각 문제 10문제씩 따로 만들어보자라고 했을 때 내 마음대로 규칙을 넣어볼 수 있는 게 수열 문제예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유형이 너무 다양할 수가 있겠죠. 많은 문제임을 다뤄보는 것, 이것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근데 좀 많이 나오는 유형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보통 이제 CJ에서는 건너뛰기 수열, 한 칸씩 건너뛰기 수열, 이게 좀 많이 나오는 편이기는 해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자, 홀수 한 길 연결시켜 볼게요. 자, 홀수 한 길 연결시켰을 때 지금 공식은 뭔가 5배씩 증가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5배씩. 물론 지금 A도 비어있고 B도 비어있다 보니까 조금 그게 헷갈릴 수는 있겠죠. 근데 여기 중간에 5배가 되고 있다는 거 하나 보이잖아요. 그럼 그 과정 넣어보는 거예요. 그 과정 넣었을 때 A하고 B에 들어가 있는 숫자를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 안에서 답이 나오고 있다면 뭐 답으로 내면 괜찮다는 거죠. 그렇죠? 그럼 A는 뭐가 들어갈까요? 3이 들어가면 5배라는 공식이 들어갈 수 있을 거고요. 75에도 곱하기 5 해버리면 B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는 뭘까요? 곱하기 5 했더니요. B에 375가 들어가네요. 그렇죠? 그랬을 때 A 빼기 B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3 빼기 375 마이너스 되겠죠? 마이너스 370이 정답 몇 번? 5번에 있네요. 가능하겠죠? 이 공식이.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가 뭐 짝수함끼리 볼 필요까지는 없겠지만 문제 풀 때. 근데 공부할 때는 그것도 봐주시는 거예요. 자, 8에서 12, 28, 그리고 여기서 92까지 갔습니다. 제일 처음에 얼마 됐나요? 플러스 4가 됐네요. 두 번째는요, 플러스 16이 됐죠. 자, 지금 보니까 4에서 16, 몇 배? 4배만큼을 더 더해준 거예요. 다시 한번 4배 해볼까요? 4배 봤을 때 얼마가 커지면 좋을까요? 64가 커지면 좋겠는데 64 커지는 거 어때? 그것도 맞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짝수항에 대한 공식까지 찾아보시면 조금 더 공부가 되실 것 같습니다. 가장 많이 나오는 게 홀수항끼리, 짝수항끼리 건너뛰기 수를 보는 것이 좀 많이 출제가 되고 있다라고 한번 유형으로 분리시켜 보시면 되겠고요. A하고 B값 들어가는 거 구해보시고 마지막에 구하라고 하는 계산식까지 한번 넣어서 정답 5번 확인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자, 이거 보시면 아마 이렇게 3개씩 끊어져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좀 친절한 거죠. 자, 원래는 그냥 막 연결되어 있어요. 이게 끊어지는 것인지 알 수 없게 그냥 쭉 연결되어 있는데 여기 좀 친절하게 3개씩 끊어져 있습니다. 군 수열로 보란 얘기예요. 각 군마다 끊어서 3개씩끼리의 숫자 규칙 찾아보시면 그러면 이제 일정한 규칙으로 그 다음 A값도 B값도 구할 수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접근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면 뭐 19하고 8 이 관계는 알 필요가 없다는 거죠. 8과 7과 55의 관계를 찾아서 그것과 동일한 관계를 각각 숫자 3개씩에 넣어보자라고 하는 건데 아마 이런 규칙이 좀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좀 빨리 보이신다고 하는 것은 좀 이제 유형이 익숙하신 분들일 텐데요. 지금 8하고 7 곱한 것에서 하나 뺀 게 세 번째 숫자 이렇게 됩니다. 8과 7 곱한 것에서 하나 뺀 게 세 번째 숫자. 자, 그럼 여기서도요. A하고 5를 곱했을 때 그보다 하나 작은 게 19가 되려면 A에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A에 4가 들어가야 되겠죠? 앞에 20이 만들어줘야 되니까요. A는 4가 될 거고요. 자, 그 다음 마찬가지예요. 10하고 B를 곱했을 때 1 빼고 그것이 19가 돼야 됩니다. 그럼 B값은 2가 들어가야 적합할 겁니다. B값은 2. 자, 구하라고 했던 것은 A하고 B를 곱한 값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4하고 2를 곱한 몇 번? 2번이 답이 되겠죠. 이렇게 군수열이 나왔을 때는 각각 군마다의 숫자 규칙을 확인하고 그 동일한 규칙이 나머지 군에도 들어갈 수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주시는 건데 이게 군수열이 제가 아까 친절하지 않을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냥 연결되어 있을 때도요. 일단은 옆 숫자 간의 관계로 한번 등차 등비 의심해 보시고 거기서 안 나오면 건너뛰기도 가보시고 건너뛰기 안 나오면 그 다음에 이제 피보나치 군수열까지 가보는 건데 군수열은 3개씩 끊어지는 게 일반적이긴 하지만 4개씩 끊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앞에는 4개씩까지 아니면 많게는 5개까지 가기도 하는데 5개까지는 보통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보통 3개하고 4개 정도까지 끊어서 그 안에서 규칙을 한번 찾아보는 게 이렇게 좀 순서가 되시면 돼요. 제일 처음에는 옆 숫자 간의 관계, 등차 등비. 그 다음 세 번째가 건너뛰기. 그렇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개차 수열, 피보나치, 군수열. 이 정도까지 가보시면 됩니다. 거기서 안 나오는 것은 정말 이것도 저것도 아닌 그냥 마음대로 출제할 수도 있는 그런 유형이 될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있었거든요. 3, 4, 6, 1, 2, 3, 4,
그다음 6, 그 다음에 12, 18, 36, 뭐 이런 것도 있었어요. 자, 이건 뭘까요? 각각 규칙 보려면 1, 2, 3, 4까지 갔는데 중간 5가 빠져 있고요. 그럼 뭐 7, 8도 없고 몇 개 없어요. 그렇죠? 이거는 36의 약수 나열이거든요. 여기서 지금 마지막에 괄호 안에다가 36을 채워야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아니면 여기가 뭐 빈칸 들어있거나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숫자 전체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 성질을 부여하는 것, 각각 규칙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숫자 나열을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수열은 하나하나가 다 유형이다. 많이 다 풀어봐야 한다. 이것만이 공부 방법이 되셔야 될 겁니다. 자, 5번 문제. 정답 2번으로 확인했고요. 자, 그 다음에 6번째 문제 도형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하고 7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도형 문제인데요. CJ에서 출제된 도형 문제는 딱 두 가지가 있어요. 도형 블록끼리 합치는 문제 유형이에요. 근데 합쳤을 때 이렇게 6번처럼 나올 수 없는 모양 고르는 문제 유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있는 7번처럼 나올 수 있는 모양 고르는 문제 유형. 이 정도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요즘에는 나올 수 없는 걸 고르는 문제 유형이 좀 더 비중이 좀 높은 편이긴 하죠. 대부분이요. 자, 근데 이제 이런 문제가 좀 어렵기도 하고 요령도 많이 뭐 좀 없어요. 그죠? 요령도 없긴 한데 근데 그나마 좀 뽑아본다면 제시된 도형 중에서 조금 더 큰 도형 한번 골라보세요. 그리고 나서는 아래는 보기에서 그 도형 위치를 한번 먼저 얘부터 확인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뭐가 좀 잘 안 보이는 보기가 있잖아. 걔는 그럼 일단 넘기세요. 왜냐면 굳이 걔를 보지 않아도 나머지도 답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시간 투자 굳이 많이 오래 하실 필요 없습니다. 자, 나올 수 없는 거라고 했는데 일단 1번을 볼까요? 자, 1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요거 갖다가 요거 먼저 확인합니다. 이렇게 넣어 볼게요. 자, 이렇게 넣었을 때 지금 1번 어때요? 불가능하죠. 그쵸? 1번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넣어봅니다. 이것도 어때요? 그래도 1번 불가능합니다. 이거 추가로 좀 나올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6번 바로 1번이에요. 뭐가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얘를 어떻게 쪼개서 본다 하더라도 이렇게 해도 추가로 이것만 갖고 얘를 만들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그런데 1번이 뭔가 확신이 안 든다. 바로 1번 답이 나오는 게 이상하다라고 하시면 나머지 좀 가보세요. 자, 2번에서는 지금 이렇게 해서 요 두 번째 도형 만들 수 있겠죠. 큰 것보다 쪼개보는 거예요. 나머지 두 칸으로 만들 수 있네요. 자, 3번을 볼까요? 3번도 이렇게 해서 뒤에 거 한번 뽑아볼 수 있을 거고요. 좌측에 저거 두 칸으로 만들 수가 있는 거고요. 자, 4번도 지금 이미 누워 있습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누워 있고 하나가 세로로 서 있고요. 그 다음에 5번에서도요. 지금 이렇게 있고 추가로 두 개가 이렇게 앞쪽으로 들어있네요. 나머지 2, 3, 4, 5번이 아주 쉽게 큰 블럭부터 뽑아봤더니 나머지가 채울 수가 있기 때문에 1번이 아닌 것이 확인이 되죠. 애초에 그냥 1번으로 답이 나오셔도 상관없겠지만 좀 의심이 되시면 나머지도 한번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나올 수 없는 것을 정답 1번 내봤고요. 자, 그 다음에 7번 문제에서는요. 나올 수 있는 것을 고르는 문제 유형인데 이것도 큰 것부터 볼게요. 지금 주어진 두 블럭에서요. 지금 좌측 거. 그죠? 이게 좀 더 크네요. 자, 1번에서는 이미 이게 그대로 좀 세워져 있어요. 이렇게 좀 세워져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앞에 두 칸 나와 있는데 얘를 가지고 두 칸 나오게 만들 수는 없어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없단 말이에요. 그냥 긴 직선만 갖고 두 개 있으면 상관없겠지만 여기 지금 한 칸밖에 나와 있는 부분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의 모양을 뽑아낼 수가 없습니다. 뒤에서 이렇게 넣었다 하더라도 지금 나오는 부분이 없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1번은 일단 힘들 수 있어요. 의심되시면 그것도 넘어가세요. 그렇죠? 이것도 좀 확인이 불가능하다. 좀 더 쉽게 판단 가능한 게 있는지 그것부터 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나올 수 있는 거 하나 고르는 거니까요. 그렇죠? 자, 2번에서도요. 지금 뭔가 이 모양 만들기 좀 어려울 것 같다? 라고 하시면 일단 넘어가셔도 돼요. 뭐 여기 지금 두 칸 나와 있는 게 이 두 칸인 건지 모르겠다. 판단 안 되시면 일단 넘어가셔도 상관없습니다. 3번 가볼까요? 3번은 좀 불편한 거예요. 보기가. 그렇죠? 앞에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여기 두 칸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좀 세워져 있어야 돼요. 그죠? 세워진 상태에서 지금 이렇게 세 칸까지 가는 것이 좀 불가능할 것 같기도 하고 어려울 것 같다. 넘어가세요. 자,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블록 문제는요. 요령이 많이 들어가기 어려운 문제 유형이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보기를 보고 빨리빨리 판단이 가능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4번으로 가볼까요? 자, 4번 문제. 자, 4번 문제는 지금 나와 있는 도형. 얘를 일단 위로 꼽아놓은 거예요. 그죠? 세 칸, 두 칸, 두 칸입니다. 세 칸, 두 칸, 두 칸이에요. 그러면 이렇게가 들어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추가로 앞부분에 이런 부분이 지금 어디에서 얘에서 지금 보이는 거죠. 얘에서. 그래서 4번을 위에 꼽아놓고 얘를 그대로 이음자로 넣어놓은 거예요. 그랬더니 4번이 아주 쉽게 판단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면 나머지 1번, 2번, 3번, 5번을 굳이 열심히 해보지 않아도 쉽게 보이는 4번이 답이 나와주기 때문에 정답 몇 번? 4번으로 볼 수 있겠죠. 나올 수 있는 거 하나 있다는 거니까요. 이제 나올 수 있는 거 하나 있다는 거니까요. 자, 블록 문제는 그래서 보기를 좀 빠르게 판단하고 넘어갈 수 있는 것도 좀 방법이 실력이 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렇게 블록 문제 두 가지요. CJ 도형 문제 두 가지 블록으로 합칠 수 있었을 때 나올 수 있는 것과 나올 수 없는 것. 근데 보기를 좀
빠르게 보고 판단한다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큰 블록부터 끊어서 보겠다는 거. 거기만 먼저 빼보고 나머지 블록이 그 남은 부분을 채울 수가 있는지 이런 식으로의 좀 방법을 보는 것 정도가 아마 좀 요령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CJ 전체 7문제를 저하고 같이 봤습니다. 추리 문제, 자료 해석 문제, 그리고 수열 추리 문제하고 블록 문제까지요. 각각 요령 한번 다시 익혀보시고요. 그리고 실제 문제 적용도 한번 시켜보시면 그래도 CJ 문제 푸는데 좀 더 수월한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저는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